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쏟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체포영장은 일주일 유효하기 때문에 1월 6일까지 집행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이제 수사권이 없고 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도 이제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직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를 막는다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엄포를 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경호처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대통령에 계시는 대통령실을 지키고 그다음 대통령을 지키는 일 그 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경호처는 저는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탄핵 반대에 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공지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실 쪽으로 만약에 진입을 시도한다면은 네. 그 지지자분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두 국가 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더해서 지금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재해제하셔서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출두를 하셔서 변호인과 함께 본인이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런 계엄들이 행해졌다라는 거를 본인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대통령을 보고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면서 내란 수괴로 규정을 하고 즉각 체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응책이 좀 마련돼 있을까요? 사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현직 대통령을 국가애도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투탑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 특별히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건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거나 입장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곽근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위법한 거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절차가 전부 다 합법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36시간 동안 그 숙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법원의 뭐 기분에 따라서 그런 거를 판사의 재량으로 발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셔야 된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네.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재차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해 드리자면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2심 재판 관련돼서 뭐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태 그리고 대통령의 변호인이 보여주는 행태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도 없어지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호 당원으로서 당을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라면은 대통령께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그동안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뜨거웠는데 오늘 결국 행사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 법안의 독소 조항을 제고하면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비쳤었는데 앞으로 특검법 좀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쌍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그리고 김여사 특검 거부권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결과입니다. 그거는 정치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두 특검 관련돼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추측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쌍특검법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뭐 인터뷰를 들었지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특검 관련돼서는 입장을 발표를 하거나 저희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검법들 관련돼서 저희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 특검법을 받냐 안 받냐, 독소 조항을 빼냐 안 빼냐, 왜 민주당만, 왜 야당만 그 특검 관련된 임명권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6개월 동안 주장을 했는데 지금 계엄 국면도 있고 어제 그저께 이제 참사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스스로가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은 독소조항을 없앤 걸 가지고 오면은 타협할 의지가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받을게, 너네는 이거를 빼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돼야지. 네. 오로지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점하듯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번 국회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남은 3년 동안 계속 이 특검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신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현재 체포영장 관련한 이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당하게 좀 현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비춰야 된다 말씀하셨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어떤 그 대체안 카드를 직접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그 국민의힘에서 우리 전 대변인님과 같은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계속 할수록 국민의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하고 쇄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시간 끌기, 지연 전략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법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로지 민주당이 하는 건 안 돼, 나빠,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나쁜 정당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지금 수도권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저희 지지층인 영남에 계신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뭐 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까지 왔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던 이 두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인 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이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네. 그 결과를 보고 반발하시면서 이제 유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우리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4월 달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두 분이 또 퇴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됐었을 때 국회 개원식 날 선서를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상무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을 이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묘수란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실 때 대화 타협을 자꾸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거에 맞게 저는 액션을 취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묘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내외적인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70원이 이제 넘어섰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헌정 질서를 기본적인 거는 굴러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상무 경제부총리이자 권한대행께서 낼 수 있는 최상의 안을 냈고 최상의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리고 이제 총리 탄핵 관련한 이후에 이제 부총리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현재 경제 상황과 또 이제 최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졌던 연말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부담스러워하고 또 신중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총리가 앞으로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쌍특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천주교 광주에 있는 천주교 옥진현 대주교를 만나서 했던 발언이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에도 사실 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당시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쌍특검 관련돼서 24일까지 입장을 발표해라.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련돼서는 26일까지 입장을 발표하라라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것을 보면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인 31일까지는 숙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26일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탄핵을 시켰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초월한 정당의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은 헌법이 보장한 31일이라는 그 숙고의 시간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특검이 됐든 헌법재판관이 됐든 왜 임명하네? 너는 우리 말을 안 들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탄핵할 수밖에 없어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법안이 상정되거나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탄핵 예고전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이 지금 보여야 되는 행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표는 언론에서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벌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건 저는 온전히 민주당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12상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이 처리를 강행을 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국가 애도 기간에
정쟁을 멈추지 않은 행태를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도 출범해서 지금 45일간 진행이 될 그런 예정인데 이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 회의를 대충 청취를 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라는 것을 내란으로 특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과 불쾌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첫 회의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간사와 위원들을 다 선정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불참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45일간의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이 계엄 관련돼서 좀 진지하게 사실관계를 좀 명백하게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엄 선포에 관한 진실 규명보다는 지금 여야가 이 계엄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 서로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대를 범법자 취급하고 또 상대를 거짓말쟁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그런 악당으로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이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그리고 여론전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대고 저희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내란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비방전만 펼치면서 45일을 허송세월을 보낼 것 같다라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작함과 동시에 발언하면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다. 내란 동조당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 첫날부터 벌써 싸움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5일 동안 진행돼야 되는 이 국정조사를 시작부터 속된 말로 깽판을 놓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국정조사를 왜 굳이 이렇게 우원식 의장이 상정을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이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런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도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2개 남았는데 한 2분 정도씩 하나당 2분 정도씩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 인선을 마쳤는데요. 먼저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재섭 의원 그리고 김용태 의원 등 수도권의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이제 많이 좀 배치가 된 것 같고 했습니다. 비대위 인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가 노린 인선이 딱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렸다고요? 네.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젊은 소장파들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음으로 해서 지금 비대위 지도부가 대체적으로 김용태, 김재섭 의원 빼고도 사실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강성 친윤도 훨씬 많고요. 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는 김재섭 의원과 김용태 의원한테 맞춰지는 것은 지금 구색 맞추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대위가 고심한 흔적이 많다라고들 많이들 표현하는데 저는 이 고심의 흔적이 김재섭, 김용태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화하고 쇄신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인선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의 상식에 맞는지는 지도부가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이 당을 쇄신하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사가 곧 메시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국민께 드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나 김재섭 의원처럼 젊은 소장파를 사실 국민의힘 미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과연 당과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롯한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연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